지역 의대를 졸업한 수련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 대형 병원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지원한 의대생이 한 명도 없어 심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차 보상금을 부풀리는 등의 불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대구시의 대책 짚어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의 시민단체가 낙동강 강변 여과소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수련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 대형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마저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지역 의료 기반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5대 대형 병원들 가운데 올해 전공의 정원을 모두 다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외과와 흉부외과 등 4개 과에서 필요한 레지던트, 그러니까 수련의를 구하지 못했고 영남대와 계명대, 대가대, 그리고 파티마 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역의대 진학생의 60-70%가 타지역 학생인데다 레지던트 과정은 가능한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마치고 싶어하는 의료계 세태가 빚은 결과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빅5 병원을 찾아서 가게 되고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보수 그리고 인력 여건들이 지방보다는 좀 나은. 해마다 수련의 부족을 반복하는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는 지역의사 양성 체계가 이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에다 줄어든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도 의료 인력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규정에 따라 1년차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이 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감소했지만 인력 보충은 없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특정 분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 흉부외과를 전공하겠다고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데요. 이러다가는 이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흉부외과에는 교수가 8명 있지만 이들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전공의는 고작 1명뿐입니다. 그나마 그 1명도 4년 동안 지원자가 없어 못 뽑다가 올해 초 겨우 구했습니다. 대구의 대형 5개 병원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 5개 상급 종합병원들이 확보해온 흉부외과 전공의는 모두 합쳐 한 해 2~3명에 불과했고 내년 전공의 모집에서는 5개 병원 모두 지원자를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전공자가 적다 보니 대구 경북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겨우 14명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30, 40대 5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50대 이상의 나이들입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흉부외과와 관련된 수술, 즉 폐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식도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게 되고 인구 250만 명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앞으로 의사 부족으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심장 관련 공동수술센터인 심장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 적어도 영남권을 대표하는 그런 수술센터가 대구에 건립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 이후 사망률이 3.8%로 미국의 2배를 넘는 이유로 흉부외과 관련 의료진 부족을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도권 집중에다 특정 분야 쏠림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메디시티를 꿈꾸는 대구 의료계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11차례에 걸쳐 대구 택시업계의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을 비롯해 택시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한 윤영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 기자. 네.
이 택시 회사들이 감차 보상금을 부풀렸다는 내용 가장 먼저 보도했죠. 네, 동대구역이나 고속터미널 같은 곳에 가보면 줄지어 서 있는 빈 택시 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택시 업계가 어렵다 보니 정부가 한 대당 1,300만 원을 주고 택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 회사가 중고택시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의 서너 배나 뻥튀기에 대구시에 신고했고 이런 행위가 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감차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데요. 대구시는 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해 최근 2년간 거래된 전체 택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택시 운영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취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제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향후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면은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네, 대구 브랜드 택시 한마음콜 승소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대구시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죠? 네, 2008년 한마음콜 도입 당시 부실한 장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고 택시 회사들이 이 부실 장비 공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 2011년 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대구시가 이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했는데 14억 원 중 3억 원만 건진 셈입니다. 네. 그런데 택시조합이 이 3억 원을 새로운 장비를 사거나 시에 반납하지 않고 조합 사무실과 차량 구입비, 노조 행사 지원 등 엉뚱한 부분에 상당수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택시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들기로 한 택시기사 쉼터도 이 특정 지역에 대형 복지센터를 짓는 걸로 윤곽이 잡히면서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특정 지역 한 곳에 있는 복지센터가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다 택시기사들의 산학금에서 하루에 약 1,000원씩 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복지센터는 이미 특정 노조 간부들로 이사회 구성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구시는 결국 20억에서 30억 원을 투입하려던 예산 지원 계획을 백지화했고 도시공원 등의 소규모 쉼터를 시범 조성키로 하고 일단 3억 원의 예산만 배정했습니다. 선불제 택시나 택시회사들의 탈세, 단체 협약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네. 대구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사들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받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지도에 나선 한편 택시카드 결제를 많이 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대구시 택시 운영과장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장착하고 있으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운행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이 카드 결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은 택시 운송 사업금도 투명해질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한 택시 운영으로 기사들의 복지는 물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대구시의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대구시가 구미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강변 여과소 활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구미의 한 시민단체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국비로 구미공단 상류에 한국형 강변 여과소를 개발해 구미와 대구가 공동으로 상수도로 활용하자고 대구시와 구미시에 제안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강바닥 밑으로 여과된 강변 여과소로 취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강변 여과소를 구미 상류에 개발을 해서 구미 시민과 대구 시민들이 함께 쓰자. 그게 아마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 않겠냐. 대구시는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중앙정부, 구미시가 함께 돈을 들여 연구 용역에 나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이니까 연구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연구는 충분히 해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구미 경실련이 이 같은 제안을 내놓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구미시가 포함된 구미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의가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대립 양상으로만 치달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번 제안을 계기로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수백억 원을 들여 역사 인물 기념관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선심성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와 함께 임난 역사기념공원이란 이름으로 서해기념공원, 학봉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선생을 기리는 인물기념관입니다. 예산은 한 개 기념관을 짓는 데만 무려 100억 원, 모두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일반 국비 반영이 어렵게 되자 지역발전 특별 예산까지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임진왜란 복주여가 있는 두 분이 또 지금 워낙 큰 인물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동은 엄청 유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이미 서해 종택에는 영모각이라는 유물관이 있고 학봉 종택은 유물관인 운장각에 기념관까지 2개나 있습니다. 또 경북의 수많은 역사인물 가운데 2 인물만 성역화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논란도 상당합니다. 국비도 왜 할 것 가릴 것 없이 다 시민 헬스를 좀 무리하게 쓰지 않나. 특정문 연계 특혜사 이거는 특혜사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더구나 지난해 안동시 의회의 문제 제기로 올해 확보한 예산 40억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해 내년으로 2월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경북도 의회는 우선 도비 분담액 15억 원 전액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비 부담액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자체와 의회의 선심성 예산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첫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과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언론, 시민단체 및 각 시도의 지방분권 협의체와 연대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풀뿌리 지방분권 역량 강화에 매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택시 노조 간부 연수와 워크숍 비용 1억 5천여만 원의 대구시 예산 편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해당 부서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고 증액된 과정의 전말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 내용이 부실하게 변질됐고 자부담 1천여만 원의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 성격의 보조금 편성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4년째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가 정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어서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공단이 지난 2011년 착공한 포항시 은폐수 처리장,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 40여 톤의 폐기물이 외지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환경공단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포항시가 은폐수를 1차로 정화 처리해주는 혐기성 소화조를 민자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의 은폐수 처리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고 초과 물량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BOD는 약 87% 소화식이고 COD는 82%. 음기소 소화조가 설치되면 하루 최고 15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화시설에 포항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연간 1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환경공단이 책임져야 할 일을 포항시가 나서 해결해주는 꼴입니다. 비정상의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공단이 이런 시설을 좀 더 검토해야 되는 일종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분들이 오히려 더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다. 더구나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기술심의평가와 민간투자사업 심의까지 마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기술심의평가를 하고 또 투자심의를 개최하는 것은 추진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이 예산 낭비에 전형이 될 수도 있고. 엉터리 사업 추진으로 벌써 4년째 말썽을 빚고 있는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 환경공단에 대한 명백한 책임 규명도 없이 또다시 포항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산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는 지난해 246만 5천 명에서 2040년에는 220만 4천 명으로 10.5%인 26만 1천 명이 줄고 특히 14세까지 대구의 유소년 인구는 31.4%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같은 기간 4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대구와 달리 인구 감소율이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구 도금공장 염소산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대구 성서경찰서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46살 라모 씨를 조사한 결과 라 씨는 폐수 처리 기사가 준 호수에 탱크로리 호수를 연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폐수 처리 기사 55살 박모 씨는 차 염소산염 저장 탱크에 연결된 호수를 줬는데 탱크로리 기사가 황산 탱크 호수에 연결했다고 엇갈리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염소산염을 배달한 경험이 있는 탱크로리 기사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넘겨져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법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 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직원 일동이 300만 원, 경산시 암양면 현진 아그로 대표 강경순 씨 100만 원, 경산시 서부 일동 통장협의회 회원 일동이 258만 3,760원, 경산 장산초등학교에서 87만 5,4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에서는 대구가 전국 제2의 뮤지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뮤지컬이 대구 문화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 오만석과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연 배우 맷 로랑이 대구 관객들에게 매료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려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녹색 아파트 공모대회에서 대구시 중구 태왕하너스 스카이 아파트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구시와 그린스타트 대구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공모대회에는 대구시 내 11개 아파트가 참가해 지난 6개월간 개별 전기 7.8%, 공공전기 4.6%, 가스 2.7%, 수도 1.8%를 절감해 407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오늘 대구예술발전소에서 2014 문화공헌 시상식을 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7명에게 문화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문화메세나 대상은 난초 꽃피다 안과 조희태 원장이 선정됐고 진명 INC 권호복 대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 민트고래 진동주 대표, 성진포머 손석현 회장, 정기기부자 박진우 씨와 권대자 씨 등 모두 7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평리동 자신의 집 1층에서 아버지 55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인들끼리 조직 세력을 만든 뒤 동대구역 주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55살 서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대구역 주변에서 노숙하거나 여관에 살던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동대구역 일대에서 노점 상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뜯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노숙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